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은요, 자, 이재명 도지사하고 내일이죠. 내일 항소심 최종 선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 김경수 경남도지사 관련해서 3분 동안 짧게 제 생각 마음대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이재명 도지사를 20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권리당원에 가입하셔야 된다. 그런데 고만고만하게 권리당원 나 혼자만 이재명 도지사를 열렬히 사랑하고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서 가입한다고 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열성파들이 노란 풍선이라든가 노란 저금통 이런 기획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이재명 대통령 만들기 열풍이 불어가지고 이재명에 대한 권리당원 가입 열풍, 이런 바람이 거세게 불지 않으면 이재명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되기는 상당히 난망하다.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렸죠. 제가 이재명 도지사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을 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게 아니죠. 이렇게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이재명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후보가 되기 위해서 그 요건을 말씀드렸죠. 지난 2020년 전당대회에서 대권 후보를 선출하는 원칙이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의원 의견이 45%, 권리당원 의견이 40%, 일반 당원 5%, 일반 국민 여론 10% 이렇게 해서 100%를 합산해가지고 대권 후보를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자, 권리당원 이상 40%, 대의원이 45%, 그러니까 대의원도 권리당원 신분을 유지한 그 이상의 충성파들이 대의원 신분을 유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90% 가까이가 더불어민주당 당내 의견으로 대권 후보를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재명 도지사를 아무리 칭송하고 찬양하고 이재명 도지사가 잘한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있다, 그리고 뉴스에서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서 25%, 23% 이낙연 후보를 앞서고 있다고 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 경선 룰에 의하면 100%에서 10% 여론 지지밖에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백날 국민들이 여론이 높다고 해도 이재명 도지사가 민주당 후보가 되는 것은 난망하다. 이 처절한 현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을 뿐입니다. 이재명 도지사를 민주당 탈당해라 뭐라 이렇게 하는 게 절대 아닌 것이죠. 제가 백날 탈당하라고 한다고 해서, 그리고 극성 이재명 지지자들이 탈당하라고 한다고 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탈당할 것 같습니까? 자, 이재명 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영원한 충성스러운 당원이자 구성원이고, 특히나 이명박이 현재 감옥에 갔지만 이명박하고 대권을 다루었던, 경쟁했던 바로 우리 정동영 그 후보 시절에 민주당 부대변인까지 했던 이재명 도지사입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우리 민주당의 오랜 가족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재명 도지사가 탈당하고 어찌 보면 배신이라고 할 수 있는 탈당을 통해서 개인의 어떤 이기심을 어떤 발현할 수 있는 그런 독자 출마 이런 것은 하지 않을 것이고, 이재명 도지사가 연속해서 그런 의지를 말씀드렸어요. 더불어민주당의 전 영원한 당원이다. 탈당해서 출마하거나 이런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재명 도지사를 탈당해라 이렇게 한 의미는 절대 아니었죠. 권리당원에 적극적으로 가입하셔야 된다. 바람을 일으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도지사가 이 룰 안에서는 100년이 지나도 절대로 대통령이 될 수 없는 것은 냉철한 현실입니다. 백날 이재명 도지사가 잘한다 해봤자 필요가 없다니까요. 현재 룰 안에서는 민주당 내의 여론이 이재명으로 급속하게 휩쓸리거나, 그다음에 권리당원, 이재명을 지지하는 권리당원이 급속히 바람을 일으켜서 압도적으로 가입하거나 이러지 않은 이상은요, 100년, 200년, 300년이 지나도 이재명 도지사는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엄연한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일 김경수 도지사 최종심의 선고가 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유지를 저 정도로 파주까지 갈 정도면, 차를 타고 거기까지 현장에까지 갈 정도면 당연히 그 시연회를 받겠을 것이다. 1심 재판부도 그렇게 해서 2년을 선고를 했었죠. 이번에 항소심에서 검찰이 6년을 선고했습니다. 6년. 1심보다도 1년을 더 구형했어요. 5년에서 2년을 선고했으니까 6년을 구형했으니까 아마 3년 이상은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재 분위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영상 앞에서도 붙였지만 현재 부엉이 모임 확장판, 이재명 도지사를 괴롭히고 친문 세력들을 대권 후보로 만들기 위한 그 조직, 사조직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부엉이 모임 확장판인 민주주의 4.0 연구원이라는 그런 조직을 현재 개편하고 구축을 하고 있다고 해요. 가입비는 500만 원이고 현역 국회의원들이 50명, 60명이 대규모로 가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이 부엉이 모임의 이 정체에 대해서는 다시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지난 영상 한번 시간 되신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고요. 당시 2017년이죠.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온 2018년이죠.
2018년도 경기도지사 후보가 될 만한 이재명 도지사의 아킬레스건을 찾아가지고 제거를 해야지만이 이재명을 싹을 잘라줘야지만이 이재명이 클 수 없다. 지사로 출마할 수 없다. 대신에 전해 처리를 미뤄야 된다. 이렇게 해서 부엉이 모임과 두리킹의 이런 연관성이 그때 당시에 문건에서 드러났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엉이 모임은 더불어민주당의 사적 모임이자 당파 조직이죠.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이렇게 계파 모임이 형성되어 있고 무슨 연구원이다 이런 모임으로 현재 계파를 형성하고 있고 이재명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4.0 연구원 이 소속 의원이 인터뷰를 했는데 김경수 도지사의 항소심 재판 전망에 대해서 무죄가 될 것이다. 또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도지사의 직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의 형량이 선고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엉이 모임 세력들 향후 대선 후보로서 김경수라든가 그다음에 특히 이들이 밀고 있는 후보가 유시민이라든가 추미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3명 친문 세력 후보들 유시민, 김경수, 그다음에 추미애 이렇게 3명을 후보로 점찍어주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부엉이 모임 후신 세력들은 김경수 도지사가 현재 1심에서는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것이다. 또는 유죄가 선고되더라도 그 직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형량을 낮게 선고할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 어떻게 선고가 될 것인지 정말로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낙연 당대표 같은 경우도 연대와 공생이라는 싱크탱크 조직을 현재 조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재명 도지사는 어떤 싱크탱크라든가 어떤 사조직 이런 것을 조직하고 있습니까? 개인 1대1로 의원들에게 정책 설명을 하고 식사 정도 하고 친문 세력들을 포섭하기 위해서 1대1 식사라든가 어떤 개인적인 접촉 이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모임에는 부엉이 세력의 확장판, 민주주의 4.0 연구원, 그 다음에 이낙연 전 국무총리 같은 경우는 연대와 공생이라는 싱크탱크를 조직하고 있고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의 또 하나의 대권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그냥 이재명을 응원하는 국민들의 응원만 바라보고 있고 어떤 싱크탱크라든가 사조직 이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재명 도지사의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재명과 약간 친한 국회의원은 5명 안쪽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사조직들에는 60명, 50명 이렇게 500만 원 가입비까지 내가면서 이런 사조직을 만들고 있고 아마 2021년 3월 달에 자신들이 지지할 수 있는 자신들의 계파가 지지하는 대권 후보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인터뷰를 보니까 후보로 바로 김경수, 유시민, 추미애 이 3명을 거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친문 세력들 그다음에 청와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이유가 대권까지 노리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러나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싱크탱크도 없고 어떤 사조직도 없고 오직 경기도정 업무 수행으로 모습을 보여줄 뿐이고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의 권리당원 가입 버튼 이 정도로만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 내에 이런 사조직 모임이 본격적으로 발호를 하고 세를 규합하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력을 규합하고 있는데 우리 이재명 도지사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그냥 독야청청 혼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응원하시는 분들 조금 자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떤 조직이라도 만들어 가지고 이재명을 위해서 권리당원 가입 바람이라도 권리당원 가입 그런 캠페인이라든가 어떤 이벤트라도 열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권 후보가 되는 것은 현재 상황으로서는 매우 어렵다. 그리고 조직이라든가 세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모든 것이 초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뉴스에서 보도되는 국민 여론조사, 대통령 후보 적합도 조사 이런 거에 만족해가지고는 택도 없다. 제가 이런 적나라한 현실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김경수 도지사는 내일 항소심 결정이 나는데요. 내일 만약에 무죄 선고가 되면 거의 최종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심에 비해서 불리한 항소심을 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가 되면 불리한 대법원으로의 상고심은 불가능해요. 이재명 도지사 같은 경우는 1심의 무죄, 2심의 유죄 이렇게 선고가 됐기 때문에 대법원의 무죄를 위해서 유리한 소송을 위해서 대법원으로 상소심을 할 수 있었지만 김경수 도지사 같은 경우는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돼 버리면 더 불리한 소송을 위해서 대법원까지 갈 수 없거든요. 내일 소송 결과가 김경수 도지사의 최종심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내일 무죄 선고가 돼 버리면 대권 후보로 급속히 부상하는 것은 어찌 보면 이 대규모 조직을 갖춘 부엉이 모임들이 현재 김경수 도지사의 무죄를 학수고대하고 있는 상황이고 대부분의 의견은 김경수 도지사의 무죄를 점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조직을 구체적으로 조직하고 있는 것은 항소심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의 1년 8개월, 1년 9개월 동안 질질 끌 동안에 사법 진행 결과도 어느 정도 많이 노출이 되어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해철이든 뭐든 법조인들이 더불어민주당의 판사들도 많고 인맥 라인을 통해서 충분히 재판 결과를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네요. 현재 김경수 도지사는 닭갈비를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이것이 현재 최대의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김경수 도지사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재명 도지사는 친문 세력들 눈치 보느라고 김경수 도지사를 좀 옹호하고 이렇게 위로하고 이런 모양새인데요. 파주까지 가는 것 자체도 웃긴 일이고, 자신이 그때 닭갈비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 이렇게 말하는 게 말이 된다고 보십니까? 너무 눈에 좀 튀는 것 같아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일 항소심 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가 무죄 또는 유죄가 선고됐을 때 향후 대권 구도, 역학 구도, 더불어민주당의 역학 구도가 어떻게 변모할지 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를 위해서 고리당원 가입 주변에도 추천해 주시고 하나의 바람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재명 도지사는 민주당 내에서 향후 100년은 둘째치고 1000년이 지나도 이재명 도지사는 대통령이 될 수 없다. 이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파이팅 파이팅.